최근 엔트로픽 엔지니어링 팀이 아주 흥미로운 기술 블로그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목은 Effective Context Engineering for AI Agent라는 포스트인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LLM을 활용하는 굉장히 최적화된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주는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그 엔트로픽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이 글에서의 요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소위 단순히 이제 말을 예쁘게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진짜 핵심은 얼마나 컨텍스트를 잘 설계하느냐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AI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할을 설정하면 더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강경하게 말하면 더 잘 된다, 뭐 심지어 욕을 하면 더 잘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카더라가 많은데 어떻게 질문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프롬프팅 레벨에서의 주먹구구식 접근이 아니라 어떤 정보 구조를 설계할까를 고민하는 시스템 아키텍처의 시대가 왔다고 이 포스트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트로픽의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프롬프트를 버리고 컨텍스트를 설계해야 하는지 딥다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롬프트와 컨텍스트 무엇이 다른가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해보면 프롬프트가 내가 던지는 한 줄의 명령어라고 한다면 컨텍스트는 뭐냐면 모델이 추론을 시작하는 순간 눈앞에 놓인 모든 데이터의 총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요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마치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파스타 만들어주세요 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이게 프롬프트, 그러니까 주문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들이 주문을 아무리 길게 정말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애초에 주방이 엉망일 수도 있고, 뭐 구글 평점이 정말 낮은 레스토랑일 수도 있고, 재료가 엉망이거나 요리사가 엉망이거나 너무 길게 말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을 까먹는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나는 땅콩 알러지가 있으니까 땅콩을 빼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길게 얘기해서 이제 이걸 까먹은 거지. 이러면 요리는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주문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요리를 주문하고 만들고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일련의 이런 구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만으로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한계인 거죠. 자, 그럼 진짜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바로 엔트로픽이 말하는 이 컨텍스트를 대입해 본다면 어떨까? 컨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요리라는 컨텍스트에서는 주방에 놓인 식재료 혹은 이제 도구의 배치, 뭐 레시피북, 그리고 지금까지 요리해온 순서, 뭐 구글 평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방에 놓인 식재료, 도구의 배치, 레시피북, 뭐 그런 순서 이런 거 환경적인 부분들을 내가 제안하고 준비하고 미리 설계를 해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딴 생각을 못하게. 예를 들면은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북을 주방에 딱 펼쳐놓고서는 최상급 파스타 면과 신선한 바질만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알러지 유발 식재료는 모두 폐기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파스타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맛있는, 이제 내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세팅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경, 즉 컨텍스트가 이미 정답을 향해 설계되어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이제 와서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진 걸까?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의 모델들은 기억력이 짧았어요. 그래서 한두 문장의 프롬프트에 모든 걸 이제 우겨 넣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클로드 같은 모델은 책 수십 권 분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읽어요. 제미나이도 마찬가지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제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 방대한 데이터, 일단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우겨 넣을 수 있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확보를 했으니 이걸 어떻게 구조화를 잘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LLM의 성능은 토큰의 배치와 구조에서 결정된다는 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픽은 여기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첫 번째, XML로 모델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라우드 모델을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XML 태그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단순히 줄글로 뭐 이건 참고 문서야 참고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정보를 HTML 태그처럼 감싸는 순간 모델은 이걸 데이터 구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클로드 모델은 이렇게 데이터를 바꿈으로써 얻는 품질적인 향상이 굉장히 커요. 마치 우리가 제이슨 모델을 파싱하듯이 모델이 정보의 경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바로 컨텍스트 설계의 기초이자 시작점인 거예요. 두 번째, ACI 최적화, 그러니까 에이전트 컴퓨터 인터페이스 최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API를 설계할 때 모두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개발자를 위해서 설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AI 모델을 위해서 툴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은 함수 이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get data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는 나쁜 이그젬플이에요. 인간 입장에서는 좋은 이그젬플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간결하니까. 하지만 AI 입장에서는 이 함수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AI 입장에서 좋은 함수 이름은 좀 길더라도 목적이 명확한 함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search financial record 이러면은 financial record를 서치하는 함수구나. 이 함수 이름조차도 모델 입장에서는 컨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픽은 툴의 이름, 파라미터 설명, 그리고 에러 메시지까지도 모델이 컨텍스트로 읽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AI를 위한 툴을 설계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독스트링과 주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안 읽고 지나칠지 몰라도 AI에게는 중요한 컨텍스트의 일부가 된다는 것. 이걸 명심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골디락스 시스템 프롬프트입니다. 이거는 좀 되게 단순해요. 직관적이고 너무 장황해서도 안 되고 너무 짧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그래서 엔트로픽이 제안하는 최적의 시스템 프롬프트는 구체적이되 유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이그젬플을 주면서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유연하다라는 거는 모든 예외 상황을 하드 코딩하려 하지 말고 대신에 모델이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추론의 원칙을 컨텍스트에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을 하드 코딩하면은 우리가 100개 예외 상황을 100개를 다 코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가 너무 길어져요. 그게 아니라 이 예외 사항을 모델이 추론할 수 있는 그 핵심 루트를 그리고 그 추론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생각의 프로세스를 컨텍스트에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라.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포스트에서 엔트로픽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히스토리에 관한 겁니다. 모델의 컨텍스트, 히스토리는 기록이 아니라 압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록이 아니라 압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많은 개발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와의 대화 로그 같은 거를 그냥 컨텍스트에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카피 앤 페이스트로. 어차피 컨텍스트 윈도우도 엄청 큰데 그냥 때려 박으면 안 돼요? 정보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그냥 때려 박았을 때는 이제 컨텍스트 로트, 그러니까 컨텍스트 부패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텍스트가 오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많은 정보를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정보를 밀도 있게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제안하는 거는 이제 structured note taking, 구조적인 노트 작성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모델 보고 너 지금까지 한 거 잘 요약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스크래치 패드라는 그런 태그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 딱 밀도 있게 정리해놔. 딱 요약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노이즈는 다 버리고 핵심 맥락만 남겨서 토큰 효율과 추론 정확도를 동시에 잡는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엔트로픽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안타깝게도 굉장히 큰 살이 하나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테스팅입니다. LLM은 근본적으로 확률 기반, 즉 비결정론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시스템 아키텍처를 정교하게 설계할수록 역설적으로 테스트는 더 약간 어려워져요. XML 태그 하나 바꿨는데 어제까지 잘 되던 예약 기능이 갑자기 엉뚱한 응답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테스팅할 거냐? 이제는 코드가 이제 맞냐 틀리냐를 넘어서 내가 설계한 이 방대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AI가 의도대로 추론하고 있는가를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맞춰진 테스팅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이걸 일일이 테스트하기에는 이 컨텍스트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복잡한 검증의 문제를 컨텍스트적으로 해결해주는 툴 테스트 스프라이트와 함께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테스트 스프라이트의 철학이 방금 설명해드린 엔트로픽의 가이드라인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테스팅 툴들, 예를 들면 셀레니엄이나 사이프레스 같은 애들이 이 버튼을 눌러라는 어떤 명령 중심이었다면, 프롬프트 중심이었다면 테스트 스프라이트는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거야 라는 이제 맥락, 그러니까 컨텍스트 중심의 테스팅을 합니다. 작동 방식이 굉장히 놀라워요. 자연어로 테스팅 가이드를 던져줍니다. 그 로그인 페이지에서 유효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대시보드가 보여야 돼. 이런, 내가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AI가 자율적으로 추론을 해요. 테스트 스프라이트는 로컬 MCP 서버를 통해서 화면의 구조를 스스로 해석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엔트로픽이 말한 것처럼 화면 속의 요소들을 하나의 데이터 구조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스스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마치 이제 숙련된 QA 엔지니어가 브라우저를 직접 보면서 판단하는 것처럼 AI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짜고 실행하면서 결과를 리포트하는 거예요. 제가 이 툴을 써보고 진짜 감탄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 코드에 테스트를 위한 코드를 단 한 줄도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AI에게 추론의 원칙을 심어주듯이 테스트 스프라이트를 쓸 때 테스트의 목적만 던져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테스트 스프라이트가 MCP를 통해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시나리오 작성하고 테스트 해보고, 나 대신 24시간 내내 이제 컨텍스트의 무결성을 감시해주는 어떤 QA 엔지니어를 한 명 채용하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프리플랜으로도 핵심 기능을 대부분 사용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계한 컨텍스트가 실제 서비스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트로픽의 기술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정보만 다 알고 계셔도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LLM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채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